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은 3분간 워밍업 걷기더라고요. 근데 영상에서는 이게 그냥 몸 푸는 거 이상으로 다음에 올 그 고강도 구간 있잖아요? 그걸 위한 뭐랄까 적응 단계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로 인터벌이 시작되죠. 예를 들면 이제 시속 9.0km로 2분 뛰고 그 다음에 시속 6.0km로 1분 걷고 이런 식이요. 다음 세트에서는 바로 뛰는 속도를 시속 10.0km로 올리고요.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아주 전형적인 인터벌 방식이죠. 영상 제작자분은 이 루틴이 본인 기준 최대 심박수의 한 60에서 80%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해요. 여기서 최대 심박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이 아주 격렬하게 운동할 때 심장이 뛸 수 있는 최대치잖아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제작자가 제시된 속도는 그냥 예시일 뿐이다. 너무 힘들면 바로 속도를 낮춰라. 이걸 엄청 강조해요. 예를 들어 뭐 시속 9.0km가 좀 버겁다 싶으면 8.0이나 8.5km로 시작해도 괜찮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그 숫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힘든 정도, 그러니까 RP라고 하죠. 운동 자각도. 여기에 좀 집중하라는 메시지죠. 영상 초반부터 보면 호흡을 통해서 강도를 가늠해라,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를 찾아라 이렇게 조언하거든요. 이게 부상 예방에도 그렇고 꾸준한 운동 습관 만드는 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진짜 청취자님도 아마 러닝머신 위에서 이 속도 꼭 따라해야 되나?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작자가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해주니까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럼 저기 이 특정 인터벌 구주 있잖아요. 2분 뛰고 1분 회복하는 거. 이게 영상 제목처럼 체지방 활활 태우는 효과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런 식으로 고강도 운동이랑 짧은 회복을 계속 반복하면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아주 급격하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특히 운동 끝난 후에도 한동안 칼로리가 계속 소모되는 거 있잖아요. 그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 이폭, 흔히들 애프터번 효과라고 부르는 거요. 그거 좀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이 효과는 개인의 체력 수준이나 운동 강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아하, 그렇군요. 기술적인 조언도 있었어요. 발뒤꿈치 살짝 들고 팔은 앞뒤로 흔들어서 추진력 얻으라고. 근데 어깨 긴장 푸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또 쉽진 않다. 이런 솔직한 코멘트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좀 더 효율적인 달리기를 만드는 거죠. 루틴은 이제 점차 강도를 높여서 5분 동안 이어지는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가는데요. 본인이 느끼기에 한 70에서 80% 정도 힘든 수준, 그 정도로 달리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예시로 시속 10.5km를 들었죠. 그전에 했던 인터벌들이 다 이 구간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최고조 구간 다음에는 쿨다운이 오는데 이게 바로 멈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도를 서서히 낮추면서 계속 달리는 방식. 예를 들면 시속 9.5km로 3분, 그 다음엔 8.5km로 2분, 이런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이 쿨다운 자체가 여전히 강도가 좀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루틴이 딱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서 심박수를 충분히 안정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이 루틴은 심폐지구력이나 심장 건강 개선, 이걸 목표로 설계된 거고요. 제작자 본인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요, 고강도 인터벌하고 회복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요. 그러다 최고점에 도달한 뒤에는 활성 쿨다운,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쿨다운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상당히 체계적이면서도 꽤 도전적인 30분 러닝머신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청취자님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역시 개인 맞춤의 절대적인 중요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상이 물론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긴 하죠. 시속 몇 킬로, 몇 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건 자기 몸에 귀 기울이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고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는 그 태도. 이걸 강조하거든요. 특히 이런 고강도 운동이 처음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더 낮은 강도의 루틴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조언도 아주 현실적이고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가 계속 강조하는 점진적 향상, 그리고 강도 조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목표를 세우고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할 때요, 단순히 속도나 심박수 같은 객관적인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다고 느끼는가, 이 주관적인 운동 자각도를 함께 고려한다면 이게 우리의 운동 방식이나 또 결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